자, 이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릴 때는 지금 원점 표시는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꼭 원점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여기를 센터로 해서 그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린 다음에 원점으로 이동 기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에서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를 70에 7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Alt F1 누르면 이렇게 되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리는데 얘는 62에 62 62에 62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R5가 있죠. R5는 필렛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못따기죠. 못따기는 여기 있어요. 못따기 못따기 값은 10으로 되어 있죠. 10 이렇게 해서 10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14, 14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 그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14, 14, 14, 14니까 7, 마이너스 7, 여기도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두 개를 R7로 필렛을 주는 거예요. 필렛에서 7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림에서 한 요소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 밑에 보니까 뭐 동그라미가 있는데 R8자리를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R8자리 8자리를 그렸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죠. 여기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Y값이 지금 마이너스 3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Y값을 44니까 8만큼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8 올라가죠.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수직선 그리기 체크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자, 나머지는 트림에서 세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기 나누기로 대충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거 자른 것이 아닌가? 아, 여기 자른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언두 해주시고요. 여기만 자르면 되겠네. 여기요. 이거 아닌가?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R10자리 원이 있네요, 이게. 그러면 10자리 원을 그려요. 10자리 원을 그리는데, 10자리 원의 위치가, 난 여기다 찍겠다. 이렇게 찍어 놓고, 얘를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속성에서 Y값을 바꿔버려요. Y값을 얼마만큼? 21만큼 플러스 하겠다.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트림 기능에서 뭘로 자를까? 이건 나누기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 잘라놓고 한 요소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누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됐고요. 자, 이제 드릴 자리가 지금 M8짜리 탭이잖아요. 8짜리 원을 그리는데 그 8짜리 원이 센터에 하나가 있네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가 아닌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어떨 15, 15. 그러면 일단은 얘는 적용 눌러놓고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서 X 방향으로 19 엔터 치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얘가 8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일단 얘를 하나를 그려놓고요. 얘도 Y좌표를 수정하면 되죠. Y좌표 마이너스 얼마만큼 내려가면 되나? 얼마만큼이 잘 안 보이겠네. 일단은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가 볼까요? 자,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가니까 이리로 왔거든요. 이리로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4를 하고, 아니, 4를? 아니다. 35로 한 다음에 16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 일단 여기 그려놓고요. M8짜리. 그 다음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요. 얘가 직경으로 나와 있나 뭘로 나와 있나? 파이가 25래네요. 25. 일단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측하고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걔는 사각 형태 그리기를 사용하시면 편한데요. 얘가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높이 값이 지금 1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값이 얼마냐면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16 이렇게. 자, 얘를 하나 그려 놓고요. 이 대상을 회전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90도만큼 회전시키겠다라고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점각도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센터점, 시작점, 끝점, 센터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는데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일단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트림에서 나누기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은 대상도형은 그려졌고요. 자, 이거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어도 되고 추리 작업하는 데는 굳이 솔리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돼 있죠? 그리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경로를 생성할 때 재료 설정 먼저 해야 되겠죠? 왼쪽에서 재료 설정 들어가서 전체 형상하면 70, 70은 들어가고요. 높이 값은 27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완성 치수는 25기 때문에 2mm를 제거해야 되겠죠. 2mm 날리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소재 설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구 설정에서 아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냥 여기 공구를 목록을 만들게 미리 공구 관리자에 들어가서 공구를 만들 건데, 자, 1번 공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스 커터인데 100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100짜리 페이스 커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르기를 체크를 해서 페이스 커터를 일단은 직경가로 입력하지 말고 거르기를 해요. 그러면 50, 75, 150이 있는데 여기서 75짜리가 100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1번으로 바꿔주시고 직경값을 100으로 바꿔요. 100으로 바꿨을 때 이 형상이 나오는지 보는 건데 얘가 100인데 얘가 85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10 정도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이라고 하는 실제 절삭되는 부위의 치수를 입력해 주시고, 절삭 조건에서는 이송 속도가 200 정도 되있나? 200에 Z축 한 1000 정도 주죠. 그 다음에 회전수는 2000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000 주시고요. 여기는 100이라고 수정하면 되겠죠. 기존에 공구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F 슬래시 커터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대문자로 정리가 낫겠죠. F 슬래시 커터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공구 만들었고요. 자, 2번은 선택 취소해서 센터 드릴 체크하시고, 근데 센터 드릴은 6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5자리를 불러오시고 얘를 2번으로 수정하고 직경값을 6으로 바꿔주세요. 6으로. 그 다음 조건에서는 이송속도 한 100 정도 줄까? 100에다가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복귀 속도는 2000 정도 쓰죠. 2000에 2000 그 요구사항이 있는 대로 주시면 되겠고, 얘는 6자리 센터 드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 2번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M8짜리 탭을 내야 되니까 6.8짜리 드릴이면은 드릴 선택하시고, 6.8짜리 드릴은 있어요. 6.8짜리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3번으로 바꿔주시고, 뭐 조건 이송 속도 뭐 그냥 100으로 주죠. 100에 Z축도 100, 그 다음 복귀 속도는 뭐 2000 정도 주죠. 2000에 주축의 전수 2000, 여기는 6.8 dr로 하죠. 슬래시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탭 선택하시고 8짜리 M8짜리 탭이죠. 자, 얘는 4번 4번이고 나머지는 손댈 건 없겠고, 이 조건은 여러분 계산하기가 지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로 생성할 때 절삭 속도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10평이죠. 평핸드밀인데 10짜리. 자, 더블클릭해서 가져오고, 얘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그 다음 조건에서는, 자, 이것도 그냥 10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그 다음에 100. 그리고 여기는 1000. 여기도 1000 주겠습니다. 2000 줘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는, FEM. 플랜 앤드 밀 해서 1, 2, 3, 4, 5 이렇게 4개의 공구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윗면을 페이스 커터로 쳐야 되잖아요. 윗면을 친다? 윗면을 치는데 일단 아까 파일에서 여기서 공구 조건 사용 체크되어 있네요. 그거 하면 되겠구나. 자,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표면 가공이 이제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치는 때 사용하는 가공 경로 생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고, 자, 여기 오시면은 이제 재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체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선택할 거면 선택해도 되고요. 굳이 재료 설정이 소재 설정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체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구는 페이스 커터 얘를 가지고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 공구가 소재보다 커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원패스 체크하겠습니다. 자, 원패스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각도를 180도. 그 다음에 진입할 때 이렇게 많이 확장할 필요 없죠. 오버랩만 60%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용이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조건 줬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항상 한번 정삭 한번 하겠습니다. 정삭 한번, 간격은 0.5 정도. 공구 위치 체크하죠.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2고, 가공 깊이는 절대값 0까지. 끝났죠.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커터가 내려와서, 한번 갔어요. 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Z-0까지, Z0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냥 바로 복귀한 거죠.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는 내려와서 화질 높일 거 그랬나? 화질 높여서 내려와서 윗면 치고 다시 또 좀 더 내려와서 다시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올라갔다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상하향이 같이 먹기 때문에 굳이 떠서 시작 위치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 커터 작업이 끝났죠.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소재 두께는 2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에 25로 나와 있잖아요. 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센터를 찍겠습니다. 센터. 자, 센터를 찍어야 될 자리가 얘네들이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센터 작업을 해야 된다. 아, 지금 안 옮겼네요. 지금 보시면 Alt1을 해서요. 원래 원점이 여기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원점의 이동, 얘를 체크해서 얘를 찍어줘요. 그럼 여기 이동하죠. 이동하고요. 다시 재료 설정해서 전체 형상에 27에 여기 2로 만들어주고 따라가겠죠. 이렇게 얘는 그냥 재생성해주면 돼요. 그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경로는 보이게 하면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센터를 찍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 하나 둘 확인. 자, 공구는 센터 드릴 여기 있죠. 그 다음 절삭 조건은 드릴 사이클 됐죠.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 재료 상단은 페이스 커터가 쳤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가공 깊이는 한 마이너스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R점은 5. 그 다음 안전 높이 체크.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 적용하겠다.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G99로 출력되는 거죠. 이게 R점 복귀죠. G98은 초기점 복귀고 98은 기본적으로 G9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점 복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등각 보기에서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된 거 보면 얘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복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센터.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모의가고 하는데 여기 공구 교체지 색상 변경을 체크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페이스커터 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센터가 찍힌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센터가 찍었으니까 탭까지는 그냥 카피 하면 되겠죠. 자, 얘를 2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뒤로 복사. 자, 조건에 들어가서 6.8짜리 드릴이니까 공구 바꿔주고, 그 다음 절삭 조건은 그냥 팩트리로 하겠습니다. 팩 값은 2 정도 주겠습니다. 2.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이제 가공 깊이가 관통이죠. 관통. 얘만 수정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5, 이게 두께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공구 직경값 6.8 곱하기 0.3 마이너스 2. 자, 공구 직경의 0.3은 나눌 끝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관통, 여유를 줘서 이만큼 더 관통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04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30 이게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하시게 되면 드릴 작업한 걸 보면 드릴이 내려갔을 때 두께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25인데요. 마이너스 25에서 여기서 한 2mm 정도, 한 3mm 정도 된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8 곱하기 0.3 날끝 길이죠. 그래서 총 합쳐서 길이가 얼마가 플러스 됐다. 25에다가 5mm만큼 추가된 거예요. 5mm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30까지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릴 작업까지 됐죠. 그 다음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탭까지 내버리죠. 탭을 내는데 공구를 탭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탭을 할 때는 여기 커팅 스피드 얘를 참고하는데 스틸일 때와 알루미늄일 때 차이가 있죠. 스틸이다 그러면 한 7 정도 주고 엔터를 치시면 278이면 280으로 할까요? 280? 280에 350 280에 350이죠. 이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세요. 회전수 280 350에 280 350에 여기가 350 여기가 280 이러고 350에 280 얘가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80 350 들어가죠. 예, 공구에서 해놔야 나중에 이제 이걸 목록을 저장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클릭하면 그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편하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탭인데 요즘 리지드 탭을 많이 쓰죠. 그래서 리지드 탭핑 사이클 체크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뭐 얘하고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탭까지 했죠. 그러면 모의 가공해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됐다. 원래는 이제 탭을 내기 전에 면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됐고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생략이 돼요. 현장에서 할 때는 면치 주고 하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탭까지 마무리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탭 작업까지 끝났어요. 실제 시험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엔드밀 작업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별거 없죠. 자, 안에 포켓 작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여기 하고. 자, 여기를 포켓을 해야 돼요. 포켓은 이제 닫혀있는 걸 작업하는 걸 포켓이라고 하잖아요. 헬리컬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긴 하죠.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대로 진입을 해서, 안에를 작업하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포켓. 영역을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그 영역에서 휘짓고 다녀요. 자,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자, 이때는 진입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구멍이 사전에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점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센터점, 얘를 찍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로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포켓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는 진입점이 됩니다. 그 다음 체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체인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상향, 하향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영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점을 선택한 이유는 1로 진입하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공구는 평행드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평행드밀. 절삭 조건은 표준 형태로 일단 해주세요. 표준. 안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표준. 그 다음에 황삭. 일정한 오버랩에 간격은 50% 정도 주세요. 그냥 만만하게 50%.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가 내가 선택한 점으로 그냥 들어가거나 그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꽂는 겁니다. 램프나 헬릭스는 이제 경사직에 또는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정삭은 0. 보통 5 이하, 0.2에서 0.5 이하 이렇게 주면 되는데 한 0.3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 특히 그 다음에 측면 정삭을 깊이가 이게 7인가 그러죠. 그래서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 실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실행하겠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동 뽑기에서는 이제 이 진입 거리 값을 입력할 때는 그 정삭 간격보다 약간 크게 하면 돼요. 정삭은 0.3이니까 0.5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카피. 자, 왜 이렇게 주냐면 이 간격을 크게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황삭으로 다 제거됐잖아요. 제거된 상태에서 굳이 얘를 크게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삭 간격보다만 크면 민날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 간격보다 좀 크게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 플러스 되니까 1이 되잖아요. 아까보다 정상 여기 0.3을 줬잖아요. 0.3에다가 1이니까 넉넉하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깊이 가공은 한번 하겠습니다. 5mm씩 하면 7이니까 5로 7을 한 번에 잘 못하니까 두 번 나눠서 해요. 그러면 3.5씩 나눠서 하겠죠? 근데 3.5가 아니라 바닥 0.3이 있으니까 아무튼 두 번 나눠서 황삭하고 정삭 한 번을 해요. 그러면 정삭 한 번 하는데 정삭 간격도 0.3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삭 두 번에 정삭 한 번 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황삭 두 번 하죠. 황삭 두 번에 정삭 한 번. 그 다음에 공구유지 깊이 가공 유지 체크해도 되겠죠.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 가공 깊이는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0에서 마이너스 7까지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처음에 작업할 때 마이너스 한 3. 얼마에서 3.35에서 한번 작업해요. 이 작업이 지금 황삭입니다. 황삭으로 작업해서 여기까지 들어간 여기까지 남아있잖아요. 황삭으로 한번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진입점에서 다시 진입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돌려봐야 되겠네요. 진입점에 들어갔나? 진입점에서 들어갔죠. 지금 진입점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진입점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황삭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입점으로 돌아왔죠. 돌아왔고 굳이 돌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바닥을 또 한 번 하는구나. 바닥 정삭을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측면 정삭을 하는 거죠. 측면 정삭. 그래서 정삭은 최종 깊이에서만 한 번 하는 거예요. 측면 정삭은 최종 깊이에서만 한다. 매번 깊이마다 할 필요가 없죠.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최종 정삭은 맨 마지막 깊이에서만 최종 정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죠. 반복이에요. 캠은 반복해서 쉬운 것부터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내 걸로 만들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막 어려운 걸 질문해가지고 해결해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응용을 못해요. 본인이 간단한 것부터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예제가 간단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곽 부분을 해볼게요. RT에서 외곽 부분의 대상은 얘가 되겠죠. RT. 자,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이 외곽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외곽 부분을.
자, 제거할 때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윤곽에서 측면 가공을 여러 번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 얘를 가지고 그냥 측면 가공을 주는 거예요. 공구는 평행드림. 그 다음에 여기는 2D 절삭 형태고 진입 뽑기는 그 닫힌 요소 중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끌게요. 그리고 60% 측면 가공 2번.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똑같네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다 해결되거든. 이렇게 하면 다 제거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자, 얘를 제가 이것만 얘를 레벨을 복사를 해볼게요. 레벨을 10번에다가 복사를 해서요. 레벨 10번만 보게 해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간혹 이 끝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림에서 마이너스 0.2를 줘서요. 자르겠다는 얘기죠. 클릭하면 마이너스 0.2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떨어뜨려 볼까요? 이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으면 체인이 안 잡혀요. 그죠? 이럴 때는 체인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공차가 있어요. 체인 공차. 도형 연결 적용 공차라고 하는 게 1000분의 2거든요. 1000분의 2면 거의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수정한 게 한 100, 0. 얼마잖아요? 여기를 공차를 한 0.5 정도 떨어져도 연결된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체인을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공차로밖에 이제 도형을 수정하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야 되죠. 트림 기능을 쓰면 되니까. 도형 전체를 잡아서 체인 연결하기를 다른 기능은 없는 거예요. 체인 연결하기? 그게 뭐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리기 스플라인에서 보시면은 커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확인해서 얘를 이제 공차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얘가 스플라인이 돼요. 한 번에 연결되는. 아까 여기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붙어버린 거다.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얘를 언두를 일단 해서요. 다시 선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얘 하나를 가지고 건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에 선이 하나 있다고. 네, 선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체인을 걸리냐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체인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 겹쳤으니까 체인이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는 꼭 이 작업 하기 전에 중복 삭제를 하든가. 중복 삭제하면 제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것은 제거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중간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중복 삭제로 제거가 안 돼요. 얘를 하면 하나는 제거가 되는데 여기도 제거가 안 되네. 약간 떨어져 있구나. 이건 중복이 아니구나. 일단 이게 체인이 거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중복 삭제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파인 오버랩이 있다고 그랬죠. 파인 오버랩.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파인 오버랩 F 파인 오버랩을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대상을 잡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알아서 정리해 준다고 그랬죠. 한 개가 중복돼서 삭제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체인 잡으셔야 되겠죠. 따로 이렇게 체인을 걸 때 두 개 선이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멘트는 안 나오는 거. 체인 잡을 때는 그런 멘트는 따로 없고요. 그런 게 이제 체인이 제대로 안 잡힌다 그러면 중복 삭제나 파인드 오버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이제 해야 될 게 윤곽으로 했었잖아요. 방금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금처럼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필요 없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경로, 여기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필요 없는 경로거든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필요 없는 경로잖아요. 이런 것들만 트림 기능으로 잘라낼 수가 있죠. 트림 기능인데 이게 딱 어중간해서 60% 하면 이것도 걸리긴 하겠는데, 자, 트림 기능을 쓰려면은 먼저 트림의 어떤 영역이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곽 옵셋으로 얘를, 아니 얘가 아니구나, 얘가 아니고 얘를 옵셋을 해야 되겠죠. 얘를 60%인데 한 5.5? 5.5 정도, 5.5 정도로 해서 5.5 정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선이 잘라질 거예요. 지금 이 선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경우니까. 얘를 자르기 위해서 5.5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이용을 해서 얘가 경계가 되고 남겨질 부분은 안쪽이고 그 다음에 트림 대상은 얘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지금 이제 경로가,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좀 시간이 줄죠. 아까보다는 필요 없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줄였으니까 시간이 줄 수가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뭐 하는 거 귀찮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능이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 그게 가장 만만한데요.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체인을 두 개를 잡고 공구를 얘를 잡고요. 얘를 쓰는 거예요. 표면 가공. 표면 가공인데 오버랩은 50% 그냥 두고 여기는 6만큼 60%만큼 진입할 때 복귀할 때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황삭에서는 뭐 딱히 됐고, 내측에서 외측이 되는데 외측에서 안으로 들어온 형태로 해야 되니까 이거 체크 꺼야 되겠죠. 진입 복귀는 자동으로 됐고 정삭은 그대로 되고, 그 다음 외측 윤곽 정삭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진입 복귀는 아까 그대로 주고, 깊이 가공도 5mm씩 해서 얘가 외곽이 7이니까 황삭에 한번 정삭 한번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하시게 되면 저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얘는 이 간격이 지금 살아서 공구가 못 들어가네요. 이게 그 확장을 5%를 했으니까,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대상에서 여기가 지금 제거돼야 될 영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산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산대 확장을 5를 줬어요. 5를 줬나? 그러면 4에서 5가 더해지면 9가 되거든요. 9라는 공간은 10파이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 경로가 못 지나가요. 그러면 얘가 사니까 6 정도를 확장을 해주시면, 여기를 6 정도 확장하겠다라고 해주면 6이 딱 커트라인인데 해서 보시면 한번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로가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도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돌면 여기가 부하가 많이 없겠네요. 그러면 확장을 좀 더해서 6.5 정삭 여유까지 감안해서 6.5 정도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제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삭, 약간 좀 면이 그렇게 한데, 정삭 여기까지가 지금 정삭 여유를 남겨놓고, 여기가 남겨놓고 전체로 이렇게 도운 거죠. 지금 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고 나서 정삭을 전체적으로 쭉 한 바퀴 돌겠다. 깊이 감하고 있구나. 깊이 감하고 있고, 맨 마지막 깊이에서 정삭으로 해서 이 부위를 제거하는 툴을 생성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뭐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일일이 살이 많은 부위만 골라서 제거해놓고 전체를 도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한 번만 정상으로 돌려요. 얘를 돌렸을 때 측면 가공을 주지 않고요. 깊이 가공 일단 됐고, 여기를 6 정도 했고, 측면 가공 일단 끄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재생산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을 해보는 거죠. 이때 여기가 미적사된 부분이 있는 부분,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만 경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좀 부하가 걸리니까 한 번 더 추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만 경로를 추가해 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돌면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작긴 한데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양산 쪽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경로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경로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로를 선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누르면 얘를 눌러서 선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안 보이게 해도 안 보이게 했거든요. 해도 보이는 거, 얘는 선이에요. 선. 지금 여기는 얘가 선이거든요. 선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는 여기 트림에서, 여기가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잘라요. 깊이값이 다른갑다. 경로니까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왜 이게 트림이 안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얘 깊이값을 가지고 있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얘네들을 Z0으로 보내면 돼요. 그거는 이동해서 투영 이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영 이동으로 얘네들을 다 0으로 보내면 돼요. 이동하겠다 체크해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얘가 트림이 됩니다.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위만 남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잘라버리고 자르고 이것만 이제 경로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은 지워주고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 부위도 지워주고. 좀 잔손질이 가기는 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좀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 얘를 가지고만 경로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윤곽으로 이렇게 돌만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공구를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빠지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해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다 빠지게. 얘는 그냥 윤곽으로 한번 쑥 지나가면 되겠죠. 얘도 윤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여기가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윤곽으로 해야 될 부위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 될 때, 여기가 지금 들어갔다 나와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얘를 경로를 하나씩 생성을 해주는 거죠. 얘는 수평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을 잘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떴는데요. 일단은 냅두고 이게 재생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다 됐죠.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여기 하나 자꾸 일단은 잔삭 부분만 제거를 미리 해 놓는 거죠. 여기는 안암으로 체크해서 안암으로 진입복귀에서는 진입할 때만 확장하고 끝날 때는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가서 또 이렇게 째주는 거죠. 여기가 제가 됐으니까 전체 돌아도 미적사 때문에 남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윤곽으로 돌아야 되죠. 윤곽 가공을 해서 여기 체크해 주는 거죠. 얘는 보정 형태가 안암이 아니라 컴퓨터로 체크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체크하고 진입복귀에서는 원호 형태 다 체크해 주시고요. 얘도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되는데, 아, 이렇게까지 굳이 진입부기가 클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이런 형태로 보면, 진입복대에서 얘를 한 1 정도?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빠지고, 여기도 들어가서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경로가 전체로 도는 거, 이 경로가 되겠죠. 얘하고 이거.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이 9번을 맨 뒤로 빼고요. 9번에서부터 11번까지 경로를 확인해 보겠다 보면, 먼저 살이 많은 부위를 한 번씩 째주고, 그런 다음에 전체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보다 시간은 절감이 되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작업 관리자, 지금까지 작업이 다 됐다라고 치면, 얘를 모의가공에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됐다라고 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현재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구가 써있고 경로가 뭐뭐 사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작업 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업 지시서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 이름을 넣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뭐 HH 넣고 뭐 프로그래머 넣고 사용자 넣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캡처, 여기 캡처하겠다 체크하면 이제 캡처할 이미지 여기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캡처할 이미지를 뭐 여하튼 캡처 눌러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포착했다 뭐 이런 문구가 뜨죠. 얘가 모의가고 한 이미지도 되나? 얘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하나 캡처해 놨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쭉 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좀 기다리면 이게 이제 시트 레포트 뭐 이렇게 다 뜨는데, 여기서 이제 공작물 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I 각각의 경로, 페이싱 커터 작업에 대한 뭐 타임 시간 뭐 1분 54초 뭐 이런 내용들이 떠요. 그 다음에 이건 드릴 작업,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는 센터, 이건 드릴, 얘는 탭 작업, 포켓 작업, 윤곽 작업, 뭐 이건 포켓 페이싱 작업. 그 다음 툴 리스트는 페이스 커터부터 해서 쭉 공구가 사용됐다라고 뜨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 전체 아까 화면 캡처한 거 이게 뜨고, 이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편집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크에서 바로 나오는 게 싱크에서 나오는 게 네, 마캠 기능이에요. 이거는 작업 지시서. 이것도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더 뭐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데, 마캠은 보통 이제 시트지를 잘 안 만들거든요. 그냥 작업자가 보통 작업하니까. 근데 이제 파워밀은 툴패스 생성하는 사람하고 가공하는 사람이 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트지를 작성을 해서 많이 전달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세이브 S에서 엑셀 파일, 엑셀 포맷으로 저장하겠다 하면 엑셀에서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작업 지시서 뽑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공구 리스트 체크하면 이제 공구 리스트만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몇 번 공구가 어떻게 들어갔다 이렇게 별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작업했는데 아까 이게 트림을 선택 경로 이 트림에서 한 거죠. 그리고 뭐 얘네들이 지금 포켓으로 된 거고, 일단은 트림 얘는 지울까요? 이거하고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씩 수정한 건데 뭐 지운다 치고, 여기도 지워지고, 그 다음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안쪽 작업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작업했을 때 얘를 G코드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G1 눌러서 버퍼 쓰기 체크 확인. 자, 코드가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포스 수정하는 것들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툴 테이블이에요. 툴 테이블이 눈에 거슬리면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A0가 나오는데 A0도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포스트 수정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이제 리지드 탭을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지드 탭이 M29인데요. 그게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M29에 S280. 자, 근데 G95로 나왔네요. G95도 G94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좀 시간 있으니까 정리해 보죠. 자, 포스트에서 하나하나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렇게 포스트 같은 NC 코일을 수정할 때 쓰는 게 외부 파일 열기예요. 이거 얘를 클릭을 해서 포스트 파일이 공유 문서에 있어요. 쉐어마켓 X6에 밀안에 포스트 방에 우리가 지금 생성한 것은 MP판이에요. MP판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가 이렇게 열렸는데, 일단은 맨 선두 부분을 찾기로 한번 찾아보면 찾기에서 퍼센트가 맨 선두거든요. 자, 선두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 없는 구간이거든요. 얘를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얘네들을 교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두 교체를 하면 일단은 시퀀스 번호는 안 나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코드를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요. 자, 정리가 돼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퀀스 번호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머리 부분도 좀 간단해졌는데, 저는 뭐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더라고요. 툴 사용하는 공구 목록이 쭉 뜨니까. 근데 이게 눈에 거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A0가 안 나오는 게 좋겠네요. A0하고 A0만 일단 안 나오게 하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A0는 부가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가축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은 노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부가축이거든요. 부가축인데 지금 1로 돼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부가축 A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0으로 바꿔주시면 저장. 그러면 이제 일단은 A가 안 나옵니다. 근데 A가 안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시는데 딱히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여기다가 뭐 일일이 자기 기분 맞춰가지고 막 다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수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장비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동작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을 하는데, 백없이 기분 따라서 이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 막 옮겨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은 쉬운데 이걸 포스트에 가서 일일이 변수를 찾아가지고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요구를 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요구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 툴 테이블, 이거는 툴 테이블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막 변수를 위아래 옮기고 막 변수 바꾸고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잘 못하고.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아까 툴 테이블 형태가 있어요. 툴 테이블 형태가, 이건 나왔으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리지드 탭 할 때 G94로 할 건지 95로 할 건지. 아까 95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1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0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94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는 바꿨고, 그 다음에 툴 테이블이 툴 인포메이션 이거거든요. 툴 인포메이션이 헤더에서 나오게 해놨어요. 인 헤더에서 나오게 해놨잖아요. 2번이니까 이거를 인 헤더가 아니라 공구 옆에서 나오게 하겠다. 툴 커맨드 옆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1번으로 하시면은 이제 툴 옆에 나와요. 저장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죠. 얘를 출력하겠다 체크하면 자, 위에 안 나오죠. 그 대신에 이 공구 위에 나오죠. 공구 위에 이렇게 공구마다 위에 나옵니다. 이 공구가 교체될 때 얘를 보면서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위에 나오죠. 그 다음 리지드 탭 보면은 리지드 탭이 지금 G94 분당 이송이죠.
F350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나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보기 싫다. 이거는 이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 아까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나오는 형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본인들이 이제 조금 약간씩 수정해서 쓸 수 있는데 툴 커맨드, 여기 이제 툴 커맨드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출력된 형태가 이게 오픈 가로거든요. 가로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쭉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필요 없다. 그럼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크로스 가로까지. 이렇게 지워버리면 크로스 가로, 이거는 오픈 가로니까 가로 닫고 열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저장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 너무 정신없이 공구 옆에 나왔었잖아요. 얘네들이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구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이 되게 그냥 대략적으로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좀 더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여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정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정을 하는데, 막 이것저것 포맷을 전체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좀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 같은 거 보면. 그럼 어쨌든 황당해요.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요구를 하는 거야. 그때는 좀 그렇습니다.